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번 한일 회담의 최대 쟁점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이행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대통령으로 4년 만에 일본을 찾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잠시 후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텐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방일 순방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죠. 가까운 그 이웃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의 교류가 없었다는 건 참 비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예. 냉랭한 한일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2019년 6월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방문했을 때 이후 4년 그리고 양자회담 양국 간의 문제를 위해서 방문한 거는 2011년 12월 그러니까 11년 몇 개월 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 그 윤 대통령 늘 강조했던 게 셔틀 정상회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할 가능성이 아주 짙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2년 만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담인 만큼 일본 언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 대통령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일부 비판 여론 속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해법을 우리 예.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열흘 만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신 것인데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박진 장관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완전한 해결의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라는 예.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일본 정부의 성인은 조치를 계속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그 성인은 조치가 뭐냐?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인데요. 이 예.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정상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발표를 할 건가 하는 게 최대 아마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역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소미아의 복원과 같은 안보 문제, 국방 문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의제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 과거사 문제 항상 늘 좀 난제로 꼽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현안 역시 그중 하나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 후속 조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네.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네, 조금 뒤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제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 측의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일본 총리 관저 현장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 이곳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마중 나온 기시다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 지금 양 정상이 함께 자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을 하면서 지금 양국 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두 정상이 지난해 이제 미국 뉴욕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서 오늘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양자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서 현재 총리 관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잠시 후에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앞서서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환영 행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이어지는데요. 일단 두 정상은 일부 소수만 배석한 채 소인수 회담을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 뒤에 확대 회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환영 행사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의 의장대 앞에서 양국 국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현재 대담에 앞서서 기념 촬영도 진행이 됐고 현재는 양국 국가가 연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회담에 앞서서 현재 양 정상이 의장대 앞에서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모습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아마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도 보였고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도 보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인데요. 넉 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두 정상 간의 오늘 대화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도 현재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상 대담에 앞서서 현재 두 총리가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현장 라이브 장면으로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잠시 후에 소인수 회담, 그러니까 일부 소수만 배석한 채 정상회담을 할 텐데 아마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동석을 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확대 회담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과 또 이창현 산업통상부 장관도 함께 이제 동석을 해서 경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일본 도쿄에 도착을 해서 1박 2일의 방일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오늘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제1동포들과 오찬을 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지금 총리 관저에서 자위대 의장대 사열을 하는 모습, 현장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련한 해법을 둘러싼 그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일본이 또 얼마만큼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가 저희가 또 주목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그리고 수출 규제 해제 등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금 후에 이제 한일 정상은 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갖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를 비롯해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셔틀 외교 복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어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을 합니다. 두 정상은 회견을 마친 후 환영 만찬과 친교 시간도 갖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1차로 긴자의 스키야키 요리집에서 식사를 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그에 앞서서 지금 일본의 총리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념 촬영 등 현장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정상회담 뒤에 이제 공동 성명 없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서 회담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텐데요. 저희가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때 또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양국 정상 간의 대화에 앞서서 국가를 연주하는 모습을 두 정상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듣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본 도쿄 총리 관저의 라이브 모습 저희가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연결하면서 이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이 지금 어떤 한 국가의 정상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의장대 행사와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전 행사를 이렇게 하죠. 이런 그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까지 미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특히 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에 초계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국 간의 신뢰가 없다 이런 게 일본 측의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양국 간의 신뢰가 좀 쌓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이미 당선인 시절에도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기시다 총리도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예. 또 사실상 최근에 뭐 미중 경쟁이라든가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국제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국제정세의 변화에 중대한 시기에 양국의 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번영 이런 거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 그런 것을 이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예. 양국 국민들 혹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발신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 문제 해법 후속 조치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과연 기시다 총리가 이른바 좀 성의 있는 호응을 하느냐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일까도 큰 관심이거든요. 뭐 사과라든지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당초에 지금 3월 6일 박진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예. 기시다 총리나 하야시 외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과거 역대 정권이 표명했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 하는 정도에 머물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조금 기류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본 방문에 앞서 대통령께서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 혹은 서면 회견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또 표명을 하셨어요.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또 우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 측도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또 가감 없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일본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아요. 예. 네. 또 NHK의 네. 한일 정상이 양자회담 장소로 이동을 한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 이제 주요 강요들과 또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반대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저희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소인수 회담 뒤에 확대 정상회담까지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저희가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계속해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정경련과 게이단렌이 오늘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징용 배상 일본 피고 기업들은 미래 기금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일본 측이 기존에 견제해왔던 입장과 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박진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하야시 외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는 일본의 민간이나 민간 기업이 국내외에서 자발적인 기여하는 문제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해서 이 두 기업들이 계단단에 아주 중요한 회원사이거든요. 가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를 포함한 계단단에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제3자 변제죠. 우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에 대해서 기금을 출연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예.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게 성의 있는 호응에 우리 국민들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나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전에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 이게 44개월 만이거든요. 44개월 만에 해제를 한다라고 밝혔고 또 그에 맞서서 우리 정부가 WTO 제소를 철회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익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은 정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 대국입니다. 또 상호 의존도도 아주 높은 그런 국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19년 7월 달에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수출 규제는 한일 경제적인 어떤 교류라고 할까요? 여기 찬물을 좀 끼얹는 거였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발표를 보면은 두 가지 조치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7월 말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포괄적으로 우대하는 그런 국가, 예. 화이트 국가라고 하죠. 거기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걸 동시에 발표했는데 아마 하나는 이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후자 화이트 국가에 복원하는 문제는 아마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 그 정부 당국자 사이의 정책 대화를 통해서 실행에 옮겨가자 하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예.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절차적으로 완성해서 과거의 2019년 7월 말에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함께 또 관심을 끄는 게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 한일 정상회담의 회담 테이블에 이제 오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를 예정이고 대통령실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저는 이미 네. 사실상 정상화됐다고 봐요. 지난달에 우리 국방백서에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였지만 그 이후에 정보 공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 일본 측에서도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복귀할 필요가 있다. 이 양측이 의견이 일치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회담에서도 충분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봐요. 네, 오늘 오전에 또 7시 10분경이었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양국 간의 정상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의견을 내놨는데 예. 두 정상이 만나서 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해법안을 도출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위협이라는 거는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네. 지리적으로 가까운 게 일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그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이 한미일 이 3개국의 그 연계나 협력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그 협력 관계보다 좀 약하잖아요. 약한 축이 어떤 한일 관계 개선 없이 한미일 간의 협력이라는 것도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또 북한의 이런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예.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외교적인 해법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당국에서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좀 관심을 모았던 공동 성명은 이제 하지 않고 다만 이제 한일 정상회담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각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인데 일단 공동 성명이 없다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양국이 아무래도 이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다듬는 데까지 좀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뭐 우리 정부가 발표하거나 해법을 발표하고 나서 열흘 만에 대통령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예. 사전에 어떤 의제로 할 것이냐, 그 의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할 것이냐 문서화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1998년 10월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는 거,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는 이제 일본을 국빈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공동선언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후에 미국 갔다가 일본을 가서 또 국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예. 또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인 2018년 4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시고 2월 달에 취임하고 미국을 방문한 뒤에 바로 또 일본을 방문했거든요. 예. 그때 공동 언론 발표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공식적인 그 문서의 합의서는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그거를 양 정상이 회견을 마친 뒤에 회견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했다는 것을 입으로 직접 발표를 하실 거예요. 예. 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은 합의 문서에 준하는 내용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어떤 준비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합의 사항을 마련해서 추후에 뭔가 좀 제대로 발표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추후라는 게 예. 이제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해서 예. 정상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예. 기시다 총리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요. 또
가깝게는 5월 달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윤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그때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점들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어떻게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긴밀하게 하고 다음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그걸 문서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정상이 정상회담 후에 그 일정에 대해서도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긴자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또 128년 된 노포로 옮겨서 대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례적으로 두 차례 만찬을 갖는 거잖아요. 이러한 배경은 또 뭐라고 보십니까? 두 차례 만찬이라고 하면은 예.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더 양 예. 정상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시간을 많이 갖겠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예. 오래된 그 노포라고 하는 곳이 뭐 돈가스하고 오므라이스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곳은 아마 선정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떠한 일본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아마 일본에서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보여주는 일본의 정성도 어느 네. 정도 있지 않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이 보여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의지, 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하려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본 외교 이제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 정상을 좀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외교 전통이 유명한데 이것도 그런 일례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윤 대통령에 대한 배려, 예. 오모테나시라는 게 뭐 배려 잘 그 접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대접을 예. 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이 좋아하는 혹은 추억이 있는 그런 음식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그렇게 평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후에 이번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겠죠. 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는 예. 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시다 총리도 본인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시기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또 중요한 변수도 있지만 연내에 기시다 정권이 지속된다면은 예. 아마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일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관계 개선의 동력이랄까요? 이것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이제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안들을 한꺼번에 의제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동원 문제, 강제징용 문제, 혹은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혹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 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이 되고 예.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뿐만 아니라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장관들도 혹은 뭐 국가안보실장이든 일본에는 국가안전보장국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장이 서로 편리한 시간에 필요한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셔틀 외교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두 동맹국 간의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평가있는데 앞으로 이 3국의 관계 어떻게 될지도 좀 전망을 해주시죠. 3국 간의 관계는 긴밀해질 겁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3국을 둘러싼 정세라고 할까요? 지역 정세 혹은 국제 정세가 앞으로
뭐 완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경쟁도 어떻게 보면 더 격화될 수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장기화되면 될수록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 일본, 한국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의 개선에 뭐 배경이 됐다고 한다면은 양 정상의 의지, 노력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2월 달에 그 발표된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도 좋고 있고 그 한일 양국은 또 미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면은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는 앞으로 좀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에도 양국 관계의 개선은 좀 어려울 것이라며 견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중국의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좀 아마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좀 나쁜 표현을 한다면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 국가들을 네트워크화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한다, 압박하려고 한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이라는 거, 또 특히 안보 차원에서 협력이라는 거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견제구를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도 좀 뜯어보면은 협력의 측면도 있어요. 또 한일은 미국과 반드시 대중국 정책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있고 지역의 뭐 평화, 안정, 번영 이런 데에 있어서 한중일의 협력이 또 아주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한중일 협력을 또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데에도 한일 양국 간에 또 협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일본 주요 매체들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또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본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요. 예, 그 우리 정부가 그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NHK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53%나 됐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한국이 요구하는 그 성의 있는 호응,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그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의 어떤 그 대국적인 차원에서 뭐 결단이라고 하면 결단이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하루 전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 측 우려가 이제 강제징용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내 어떤 상황 변화로 다시 이게 이제 재점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를 표명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근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 측은 그 위안부 합의 때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좀 뒤집어지지 않았냐와 관련해서 좀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혹시 일본이 이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박 장관이 발표를 하신 뒤에도 우리 정부는 충분히 그런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윤덕민 주일 대사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예.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시 재점화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기본적인 그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 이거를 극복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감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조치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혹은 예. 이해를 얻고 혹은 피해자들한테
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하다 이런 그 의사를 전달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예. 충분히 저는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일본 측에서 판단하고 부응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좀 운만 떼고 이제 다음번에 그러니까 한국을 기시다 총리가 직접 찾았을 때 그때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대 정권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만 가지고는 조금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실제로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아베 총리는 한 번도 본인의 입에서 과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2015년 8월 14일 날 아베 총리가 담화를 냈을 때 전후 세대가 80% 넘는다 그랬어요. 예. 이 미래 전쟁과도 관련이 없는 이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사죄를 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번 사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그 벗어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기시다 총리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등과 관련해서 좀 명확한 메시지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있죠. 그렇죠.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이야기를 해줘야 좀 납득이 가고 좀 이해가 가고 긍정적인 이번에 대화였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기시다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를 좀 더 구체적인 말로 직접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 일본 국민 국제사회를 향해서 발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왜 우리 국민들은 가해 기업인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 산하의 재단이 변제를 하냐, 배상을 하냐에 대한 그 불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과 한국 사이에 기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견해 차이를 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결단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단連과 우리 정경련이 만드는 기금의 일부를 재단에 네. 투여하는 기부하는 이런 방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는 뭐랄까요 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당장 오늘 그 회담에서 밝혀질지는 조금 아직은 좀 뭐 퀘스천 마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미래 파트너십 기금, 이 한일 재계가 미래 기금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잖아요. 과연 여기에 일본 피고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네, 이 여부도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참여하게 돼 있죠. 계단라인이라는 그 단체에 예. 미쯔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은 가맹사거든요. 예. 뭐 회비를 낼 거고 혹은 기금을 만드는 데 있어 별도의 또 기부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 어느 정도 그 기부금을 낼 건데 냈냐 안 냈냐 혹은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을 냈냐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한일 관계의 뭐 미래의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본 혹은 한국과 직접 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일의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일본 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까요? 예. 저는 좀 그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반응들 사실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본과의 좀 관계가 개선이 되고 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썩 탐탁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도발도 계속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오늘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발이 강도 높은 도발이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만 해도 8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예. ICBM급도 2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냐 하는
거를 분석해 보면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3일부터 한미 합동 연습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왜 이 시기에 그런 발사를 했냐 하는 거를 고려한다면은 한일 관계 혹은 한미일의 협력, 연계를 좀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런 그 신냉전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북중러와 한미일 이 대결 구도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인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하고 한일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한미일의 협력 연계가 강화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아까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면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뭐 글로벌 정세라든지 지역 정세 측면, 또 나아가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아주 좀 불투명한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특히 지난해 12월 16일 날 일본은 국가안보 전략 문서를 비롯해서 안보 방위 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서를 결정을 했어요. 예. 기시다 총리 스스로도 이게 정책의 대전환이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방위력을 강화하겠다 하는 거예요. 현재 일본이 둘러싸인 그 뭐 안보 환경을 보면은 현재 일본의 방위력까지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위비도 앞으로 5년 동안 현재 거의 2배 정도로 늘리겠다. 예. 앞으로 올해부터 2023년도부터 5년까지 방위비를 43조 엔 정도까지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GDP 대비 거의 한 2%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런 자칫 본인들의 위협 인식에 따라서 안보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변국에 또 자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 경제, 국방력의 강화를 또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을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과제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는 해야 되지만은 그런 거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불안정한 상태가 좀 계속될 수가 있고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본다면은 도발은 하겠지만 예. 아주 극심하게 하는 그 상황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미가 보여주는 그런 훈련의 강도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하지 그것보다 그것을 초월한 뭐 독자적인 차원에서의 도발 행동을 하기에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도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될 수가 있지만 아주 극한 상태로까지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정상회담 상황 전해드리면서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자, 교수님 양국 정상회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역시 미래를 좀 많이 강조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의미 있는 말씀을 두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통령께서는 그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아마 기시다 총리의 말씀도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현재 정치되어 있던 한일 관계를 협력과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단계로 좀 전환시켜야겠다 하는 것을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예.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뭐 교류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이런 그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뭐 과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런 의지는 충분히 느껴졌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겨갈 것이냐 하는 것이 좀 남아 있다. 어쨌든 이번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상 간의 셔틀 외교뿐만 아니라 예. 다양한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냉랭했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의 ICBM 탄도미사일 발사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이 점을 또 이제 그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북한 문제도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현재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이제 방안들을 앞으로 국방, 방위, 안보, 외교 다양한 차원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좀 해가야 할 것 같아요. 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제까지 있었던 외교 국방의 국장급의 협의체를 새롭게 가동하겠다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국장급이 아니라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예. 장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협의체로 격상시키는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상황이 국제 정세가 4년 뒤에 5년 뒤에 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된다 하더라도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것들 실제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이쪽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혹은 중국도 좀 불투명한 측면이 많이 있고 예. 대결적인 자세를 좀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중국을 어떻게 국제사회에 좀 더 유인한다고 할까요? 협력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한일 양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이 모두 발언에서 일본은 안보, 경제, 또 글로벌 어젠다 협력 파트너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을 했거든요.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럼 경제와 이제 글로벌 어젠다 협력 파트너로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글로벌 어젠다라고 하면은 뭐 국제사회 탄소 중립이죠. 예. 이런 문제 또 혹은 환경의 문제 중요하잖아요. 예. 더군다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예. 에너지 문제도 뭐 일본도 우리도 에너지 빈국이에요. 해외 의존도가 높거든요. 예. 이 공통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있거든요. 이런 당면한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 일본은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에요. 예. 우리도 내년에 이제 비상임 이사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으로부터 어떻게 협력을 또 얻어낼 것이냐, 혹은 부산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의 또 협력을 또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은 뭐 과거에는 정말 가난한 국가였지만 이제는 개발도상국 국가들에게 원조를 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에서 한일이 협력할 수 있는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한 문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 의존도가 높은 양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서 확대해 나갈 것이냐, 긴밀하게 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자 하는데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됐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확대 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대 회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될까요? 아마 그 포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역사 문제, 예. 그 배석하고 있는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 사실상 현재 뭐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주요한 장관들이 배석을 했고 국방장관 대신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안보실장이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경제, 안보, 그리고 또 교류, 협력, 뭐 다양한 차원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협력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뭐 차후의 문제이지만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또 가속화해 가자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을까. 그 정도의 발표는 아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양 정상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순방이 될 텐데요. 과연 이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발표할지도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